자, 포문은 지금 왼쪽에 있는 Y문, Y 반복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포문 반복문이 있는데, 자, 이게 같다 이렇게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같지 않습니다. 이 책이 잘못됐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 Y문과 포문인데, 일단은 지금 위에서 여러분들 그 컴파일러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다음 코드가 잘 동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근데 C++ 표준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하려면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예전에 벌써 한 14년, 15년 전 얘기네요.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UI를 개발한 그 회사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UI를 개발한 회사는 그 비주얼 C++ 6.0이라는 개발 도구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얘가 표준 C++ 문법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C++라고 해서 다 같은 C++가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VC,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VC 6.0 있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 C++ 비주얼 스튜디오의 비주얼 C++ 6.0이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게 왜 기억이 나냐면, 얘 시리얼 넘버가 11111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신기하죠. 네, 그래가지고 진짜 잘 먹히는 시리얼 넘버가 111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C++ 6.0에서는 포문을 쓸 때 포문에 인티저 i는 0, i가 뭐 10보다 작을 때 i 라고 이렇게 코드를 쓰면, 요 밑에서는 인티저 i를 이렇게 명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에러가 났어요. 왜냐면 중복해서 중복 선언되었다 이렇게 해서 에러가 났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표준 C++ 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뭐 std cout 느낌표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밑에다가 다시 포문에 인티저 i는 0, i가 뭐 10보다 작을 때 i++ 이렇게 요거 지워버리죠. 그 다음에 std cout 그 다음에 뭐 물음표 이렇게 하면 요 위에 코드하고 밑에 코드하고 이제 컴패터블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이 Y문하고 for문하고 이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다라고 하면, 네, 지금 어떤 거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6.0의 시멘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최신 C++ 표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괄호를 이렇게 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기화 코드, 그 다음에 Y문 조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스콥이 하나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냐? 스콥이 왜 있어야 되느냐? 라는 거는 요 포문에 있어서, 요 포문에서 초기화 조건 변경하는 요 구문 있잖아요. 여기 밑에 또 포문이 있다고 한번 보죠. 초기화 조건 변경 이렇게 있으면요, 요 파트하고요, 요 파트하고 서로 구분이 돼야 돼요.
그 말인즉슨 여기 이 초기화 인티저 i라고 한 거랑 여기에서 인티저 i라고 선언한 거랑 이 서로 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 이렇게 서로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면 y문을 이렇게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y문 이렇게 변경하면 어떻게 되죠? 컬리 브레이시스를 써가지고 초기화 코드를 넣고 컬리 브레이시스를 넣고 초기화 코드를 넣으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이 컬리 브레이시스 요 파트 있잖아요. 이 파트, 이 컬리 브레이시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스코프를 나타내는데 이 스코프 범위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효 범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는 하나의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 스코프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제가 쓰려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공간이 부족하네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니까 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가 한번 수행이 되면 그러면 컴퓨터의 상태를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에서 선언됐던 혹은 선언되고 사용한 변수들은 전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삭제가 되죠. 그래서 삭제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왼쪽의 while문에서 스코프를 주지 않으면 초기화한 다음에 이 while문을 벗어나게 되더라도 이 초기화된 게 소멸되지 않죠. 그래서 스코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for문에서 반문 헤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초기화하는 부분들, 변경하는 부분들, 조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좀 더 시각화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for문 초기화 2번 조건 3번 3번이 변경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번 문장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요. 자, 이 수행되는 순서를 보게 되면 1번, 2번, 4번, 3번, 2번, 4번, 3번, 2번, 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반복되는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4하고 3하고 2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요 초기화를 하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빼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줄 수가 있어서 포문하는데 초기화를 그 while문처럼 자, while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3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컬리 브레이시스도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1번 수행되고 2번 수행되고 4번, 3번, 2번, 4번, 3번 이렇게 432, 432, 432 이렇게 계속 수행이 되죠. 이렇게 수행이 되는데 자, 이거를 포문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포문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while문하고 포문하고 1대1로 대응되게끔 만들 수는 있는데 while문을 포문으로 대응됐을 때 이 내용을 지금 while문하고 포문하고 비슷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초기화하는 부분들을 위에다가 빼놓고 그 다음에 초기화하는 부분을 위로 빼놓고 폼은 초기화하는 거를 이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넣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초기화하는 부분을 비워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기 4번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걸 또 이제 이야기하면 초기화하는 코드 이렇게 넣고요. 폼은 넣고요. 조건만 넣고 그 다음에 4번, 3번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문에 이렇게 비워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랑 똑같냐면 while true 해서 무한 반복하게끔 만드는 코드하고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do while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